2015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평창군 새마을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제4회 횡성군 어르신 휴축제가 열렸습니다. 여수 시민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베이컨과 햄 등의 가공육을 담배 못지않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섭취하면 직장암이나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가공육이 전 세계인들의 주요 식재료인 만큼 이번 발표가 세계인들의 식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2015)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된 우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땀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와 전시회는 대원동과 중앙동, 세마동 등 6개 동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1년 동안 익힌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멋진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였는데요. 수강생들의 순수한 땀과 열정이 깃든 서예와 그림, 퀼트, 공예 등 170여 점의 작품이 시청 로비에 전시됐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또 21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발표회에서는 댄스와 합창, 기체조 등 13개 팀 250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 익힌 끼와 재능을 유쾌하고 다채롭게 펼쳐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회에서는 작품성과 호응도, 표현력 등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6개 팀이 수상을 했는데요.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은 2016년 경기도 주민자치센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평창군 새마을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각종 체육 경기와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화창한 가을날 펼쳐진 평창군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2일 평창군 진부면에서는 제12회 평창군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새마을 가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회원들은 그동안의 일상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 여름은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메리스나 심한 강물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그래도 우리 새마을과 군민의 열정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노고를 좀 치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곳 진부에서 새마을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평창군 새마을회는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라면 가장 먼저 달려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다한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마음대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는데요. 먼저 족구와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기만큼이나 치열했던 것, 바로 주민들의 응원이었는데요. 큰 목소리로 서로를 격려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평창읍이 뭐든지 단합이 잘 돼서 오늘 1등을 목표로 하고 왔습니다. 한편 이번 한마음대회에서는 이색적인 레크레이션이 인기였습니다. 무거운 비료포대를 들고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겨루고 골대에 골을 넣어 상품을 획득하는 재밌는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서 또 이렇게 1등을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평창군 새마을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끈끈이 단합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평창에서 개최되는 2016년 새마을 전국대회 역시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당찬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새마을은 특히 굳은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그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고 2018년에 큰 대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새마을 가족들은 그 새마을 정신 잊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고 함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 가족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평창군을 위해 묵묵히 애써온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가을날 펼쳐진 새마을회 한마음대회. 평소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새마을회 회원들의 건강한 에너지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오늘의 기분 좋은 추억이 앞으로의 활동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청 전기회가 최근 미탄면 독거노인집들의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교체해주는 등 재능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번에 도움을 받게 된 어르신은 가족관계 등록부상 자녀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으며 실제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마을 이장인 임봉수 씨로부터 전해 듣고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낡은 전기시설은 화재에 취약하고 거주 공간도 어두워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전기 배선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고 고효율 등기구를 교체 설치함으로써 생활 환경이 더 밝아지고 전기요금 등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창군청 전기회 박상호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정이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창군청 전기회는 박상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불의운 연탄기증, 전기공사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평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심재국 군수는 인사말에서 우리는 단순히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아닌 모든 분야에 걸쳐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획기적인 지역 발전 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문화올림픽, 평화올림픽 실현은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올림픽 개최지와 강원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관광, 환경, 예술의 콘텐츠를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발굴하고 다듬어야 한다며 평창올림픽에서 문화올림픽을 실천하고 그 성공 노하우를 토대로 평화올림픽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올림픽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강원도만의 킬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인재 가천대 교수는 올림픽을 계기로 기존 서울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강원도가 문화관광 터미널로서의 메인 허브의 가능성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원도만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다움형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평화올림픽을 위한 다양한 실천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매년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횡성군에서는 경로의 달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을 초청해 공경의 의미를 되새기는 어르신 효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한바탕 축제의 현장을 노현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약 662만 명. 이는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는 수치로서 인구 8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입니다. 향후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경로 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효축제 한마당. 지난 10월 21일 횡성 실내체육관에서는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4회 횡성군 어르신 효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렇게 만찬을 대접을 받아서 감사하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는지 고맙습니다. 우리 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오늘 무심으로 이렇게 양념으로 고생을 해야죠. 고맙습니다. 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약 1,7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9개 읍면별 효축제 일정 중 첫 번째인 횡성읍 어르신들의 효축제입니다.
횡성읍을 시작으로 8개 면의 효축제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횡성군 새마을 부녀회장의 경로 헌장 낭독으로 효축제의 개막을 알리고 이어서 횡성군수, 군의장, 횡성군 노인회장 등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매년 10월 개최하고 있는 효축제. 올해로 벌써 4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효축제 개념을 효를 좀 부각 좀 시켜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횡성군에서 기본이 숨쉬는 어떤 사회 그런 맥락에서 이제 경로 효친 사상도 앙양시키고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나아가서 이제 그게 크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효축제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이번 행사에서는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모범노인과 노인복지 기여자로 나뉘어 2분의 어르신이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횡성군수 표창에는 10분 어르신이 개인 표창을, 대한적십자사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 봉사회가 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세월 온갖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노인 복지 증진에 힘써온 13명의 어르신들은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인대학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이번 효축제에서는 기쁨과 감동이 어우러진 깜짝 이벤트도 선보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동영상 메시지를 받는가 하면 어르신 몰래 효축제 현장에 깜짝 방문한 가족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기도 했는데요. 가족의 의미와 효사상이 점점 해체되어가는 요즘,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인 경로 효친 사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눈물과 감동, 그리고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제4회 횡성군 어르신 효축제.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횡성군은 노인 공경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효축제 한마당.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이 났지만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고민은 지속돼야 할 텐데요.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을 대비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의 발굴과 개발, 그리고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가와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면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15초간 박장대소하면 100m 달리기를 한 것과 같고 5분간 웃으면 3시간 스트레칭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9일 웃음으로 건강을 전하는 횡성 웃음치료봉사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2층 강당에서는 웃음으로 건강을 전하는 횡성 웃음치료봉사단의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횡성군 여성회관이 올해 처음 개설한 웃음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웃음 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역 여성들이 모여 웃음 전도사를 자처했는데요. 15명의 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웃음 치료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국민들의 감성을 촉촉히 적셔준 기쁨 그리고 파크 콘서트가 횡성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제11회 횡성한우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군민 화합과 대통합을 위해 마련한 이번 콘서트는 소외계층 문화 순회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전액 국비로 개최됐는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대형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공연을 선사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입니다. 퓨전타악과 전통타악의 신명나는 무대, 그리고 지휘자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환상의 연주는 그야말로 최상의 공연이었다는 찬사가 아깝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등장한 가수 조항조와 인순이의 공연에 관객들 모두 한 목소리로 열창하며 콘서트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수 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각종 체육 행사와 문화예술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시는 진남 경기장에서 시민의 상 수요식을 겸한 제17회 시민의 날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여수예술제와 읍면동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등이 개최되고 시민체육대회가 육상과 축구, 배구 등 13개 종목으로 치러졌습니다. 시는 이번 행사를 시민 화합을 통한 국제 해양관광 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개최했습니다. 여수시는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야간 경관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야간 경관 빛놀이야 사업을 다음 달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모두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돌산공원과 거북선공원의 점등을 시작으로 자산공원과 장군도, 성산공원도 내년 1월까지 연차적으로 불을 밝힐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야간 경관 시설을 일회성이나 소모성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시설로 연출하고 밤바다 주변 수목 투광과 포토존 제작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행사인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여수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3일간 세계 박람회장 일대에서 젊음의 도전,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합과 만남의 축제인 2015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2번째인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100여 개 시장과 15만 명 이상이 참여해 우수 상품 전시 판매에 나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행사입니다.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가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메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로봇 인재들의 열띤 경연은 물론이고 세계 최고 재난 로봇으로 꼽힌 우리나라 휴보 로봇이 전시되는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포항 가족과학축제와 과학체험 한마당도 함께 열려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을 즐기는 축제장이 마련됐습니다. 제17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가 로봇 상상으로 도전하고 꿈꾸다를 주제로 23일부터 25일까지 만인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는 전국의 로봇 학도들이 치열한 예선을 거쳐 지능 로봇 부문과 퍼포먼스 부문에서 각각 30팀, 10팀이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지능 로봇 부분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로봇이 많이 출품됐고 로봇 기술과 문화 예술이 접목된 퍼포먼스 로봇 부문에서는 뮤지컬, 마술, 판소리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경연 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20팀에게 총 9,75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한편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와 함께 포항 가족과학축제와 과학체험 한마당이 동시에 열려 양질의 로봇 체험과 과학기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축제장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도서관 자주 이용하시나요? 포항에서는 최근 지역을 대표하는 포은중앙도서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요즘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는 단순한 공간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은중앙도서관도 그에 걸맞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말이 살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이 쪄야 될까요? 지식? 마음? 그렇다면 지식과 마음이 살 퐁퐁 찌러 함께 출발하시죠. 그동안 조용히 책 읽을 공간이 없어서 못 읽으셨나요? 신간이 쏟아지는데 일일이 사모으기가 벅차서 못 읽으셨다고요? 더 이상 핑계는 그만! 포은중앙도서관 지금 소개합니다. 포항시 북구 덕수동 새 동지를 형상한 외관부터 남다른데요. 무려 2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경북 도내 최대 규모 최첨단 포은중앙도서관이 드디어 지난 10월 26일 개관을 맞았습니다.
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엘리베이터도 유리로 되어 있고 너무 멋있어요. 여기가 호텔인가요, 어딘가요? 정말 멋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포온중앙도서관이고요. 26일 날 개관을 한 우리 포항 시민들이 마음껏 독서 증진을 할 수 있는 포온중앙도서관입니다. 1층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2층은 시민들에게 내준 공원입니다. 3층은 디지털 자료실이 있고 4층, 5층은 자료실. 네, 그렇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경북 내 공공도서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무려 35만 권에 달하는 엄청난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는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기증받은 2만 6천여 권의 책들이 포함돼 함께 나누어 보는 공공도서관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을에 책 읽는 아주 분위기 있는 여자 만나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도서관생인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원래 대잠도서관을 이용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새로 포온도서관이 생겼다 해가지고 여기 와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책을 읽으면 가장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식이 쌓이는 거? 네, 그거죠. 이제 나의 자신이 내실을 다져가는 그런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괜히 최첨단이 아닙니다. 포온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요. 도서 리스트를 검색해 위치가 기록된 메모를 출력하면 어떤 책이든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건 기본. 이렇게 첨단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24시간 무인 반납과 대출도 가능합니다. 혹시 도서관에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옵니다. 옛날 도서관 있을 때부터 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과 비교했을 때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죠. 네.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맙고 아주 포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포온중앙도서관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DVD 시청과 대여까지 가능한 디지털 자료실을 비롯해 무려 6,500여 권의 만화책으로 가득한 만화 자료실까지. 책에 흥미 없는 어린이들을 도서관으로 이끄는 데는 이만한 전략이 없겠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을 읽었다는 사실. 이번 주만 뭐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책과 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포온중앙도서관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도 책 마저 읽을게요. 경북 최대 규모의 최첨단 도서관, 향토 자료 코너와 만화 자료실을 갖춘 특성화 도서관. 하지만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책 읽기 딱 좋은 계절, 올가을이 가기 전에 도서관 나들이 약속! 안녕하세요. 임경진입니다. 요즘 가을 단풍을 즐기러 많이들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지쳐 멀리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와 공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 향토 음식 문화축제가 오는 11월 화려하게 개막합니다. 올해로 벌써 12회째를 맞이하게 됐다는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향토 식문화를 세계로 미래로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전통과 음식, 한식의 글로벌화, 그리고 식생활 문화와 지역 식문화 토착화, 이 4가지 소재를 주제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에는 전국 향토 음식인과 일반인, 그리고 학생 셰프들의 축제인 코나 그랑프리와 각 지방 농촌기술문화센터와 농수축산인들이 참여하는 WGD 마크 인증 품평회, 그리고 할랄 코리아 푸드전을 비롯해 탑 마이스터 초대 작가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사전 등록 시 무료라고 하니까요. 모처럼 우리 식문화의 우수성을 느껴보시러 떠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의 서커스 퀴담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공연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퀴담은 199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투어를 시작해 지금까지 39개국, 230여 개 도시에서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커스의 화려함과 현대의 테크놀로지, 그리고 매혹적인 디자인과 영감이 넘치는 라이브 음악이 이야기를 더하는데요. 2시간 반 동안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휘담이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내년 2월 뉴질랜드 투어를 마지막으로 20년간의 여정을 마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공연은 한국에서 휘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상상의 세계를,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세계를 선사하는 휘담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죠. 최근 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비염이나 안구건조증, 관절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조한 기후는 면역 방어 체계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실내 습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